자, 미래에셋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7%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증권주들도 오르긴 오르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라고 하면, 자,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눈앞에, 그래서 증권주 정책 모멘텀에 증시 활성화 기대감 이래가지고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쭉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저 밑에서 바닥에 나올 때 같은 경우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저에게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 이런 형태의 구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증권주의 경우 전고점을 넘어가는 전고점이 일단 전고점 지역까지는 그냥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증권주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권주다라고 하면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대표증권 라인에 들어가지는 않고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13%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두나무 이슈, 즉 우리기투가 올라 들어가면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 호발로 따라 들어온 케이스가 되고요. 증권 업종에 즉 섹터 쪽으로 증권 업종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세 개의 회사가 있죠.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차이를 보게 된다면 삼성증권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정성입니다. 회사가 안정성, 중간에 유령 주식 사태 같은 개뻘짓거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증권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안정형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TF 코덱스 시리즈가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오는 거 운용하는 거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타이거 시리즈고요. 자, 여기에서 삼성증권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활성화 기대라고 한다 그러면 증시 활성화 기대, 금리 인하 이런 쪽의 이슈라 그러면 이 미래에셋증권보다는 키움증권이죠. 자, 이거 실질적으로 증시가 잘 나갈 경우에 돈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벌 수 있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차이가 이렇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갔고요. 키움증권의 경우는 전고점을 뚫어버렸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살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작은 형태, 못 갔죠? 직전 고점을 못 갔습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만, 증권 섹터들 전체의 장점에서 얘만의 장점이 어디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ETF 운용 수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타이거 시리즈도 월등하게 더 강력한 코덱스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우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시 활성화 기대라는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미래에셋증권보다 키움증권이 더 우위에 들어가는 거죠. 미래에셋증권이 저 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 같은 경우는 채권입니다. 채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서 부분 같은 경우 올라올 때 이 채권 이슈 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뚫고 들어온 바가 있죠. 여러 차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요. 이거 오늘 올라 들어가는 거 이거 왜 올라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이제 증시 섹터 전반에 관한 이슈라 그러면 이게 편차가 이렇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두 종목이 맨 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증권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이 1.6%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아예 화면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저 아래쪽에서 이제 가장 그 중에 이제 세력형 시세가 굉장히 강한 전형적인 세력형 종목인 이 상성인 증권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영부영 껴가지고 이제 5%,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대형 증권사들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세력에서요. 그래서 증권주 반짝할 때 그때만 짭싸게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성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증권주들이 폭주할 때 단타 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증권은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코인.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에도 숨어있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빼먹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이걸 다 빼먹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네이버페이가 상장된다라는 이슈가 네이버페이 앞서 네이버페이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네이버페이 상장 이슈가 있을 때 미래에셋증권이 강력하게 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페이에 8천억 쏟아부은 미래에셋 기업가치 3배 뛰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하고 네이버페이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네이버페이 상장, 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보면, 자 이렇게 쭉 들어가고 지분 부각 강세, 이게 그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에, 네이버 파이낸셜에다가 이번에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렇게 두나무하고 이렇게 합병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분을 투자한 주요 주주다. 대규모 투자를 했고, 아까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5천억 투자하고 그 뒤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이슈 나올 때, 자 이거 아까 나왔던 뉴스는 8천억 투자 얘기했던 거는 작년 뉴스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네이버 상장 나올 때 이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8년 혈맹 미래에셋 증권 지분 가치 6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두나무가 연결이 되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지금 두나무 연결되기 전이잖아요. 예, 지금 두나무가 연결되기 전에 지난 6월 달에요. 이때 미래에셋 증권의 지분 가치가 6조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6조라고. 그럼 여기 지금 두나무가 합쳐져 버렸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네? 이거 못 올라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키움에 처져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키움증권 을 앞질러서 증권주의 선도로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저쪽에 두나무 쪽 같은 게 열린 경우는 하나투자증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기투를 가버리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걔들하고는 사이클 자체가 좀 다르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갈 경우에 똑같이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연계 섹터 종목이거든. 가장 대표적인 시장 연계 섹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다루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주도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일부 들어가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이제 주가 밀려 떨어지는 쪽에 나왔다가 돌아 들어가는 쪽에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추가해서 잡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추가 형태로 사 들어가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미래에셋 증권의 제 규모, 아무리 미래에셋 증권 규모라고 하더라도, 자, 이 미래에셋이 지금 시가총액이요. 자, 보실까요? 미래에셋 시가총액이 지금 13조예요. 자, 13조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만 아까 6조다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두나무가 지금 결합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나무 없이 6조였는데 이거 얼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두나무가 결합된 네이버 파이낸셜 이거 얼마 잡아줘야 돼요? 두나무 업비트 세계 3위 코인 거래소지 않습니까? 등치로 지위로는 그렇게 못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올라 들어와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 미래에셋 증권의 현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슈로 잡아라. 뭐 그래서 뭐 시장 올라 들어간 쪽에서도 어차피 사야 되는 쪽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이게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싸가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네이버 두나무 모멘텀 종목에 여기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부각이 되지 않다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치고 나오네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 안 들어왔었죠. 오늘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요런 종목들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죠.
지금 저쪽에 이런 종목 다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거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 이런 분이라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잡을 테고요. 맞죠? 그다음에 재료주, 탐화주 이런 게 더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또 우리기술투자 그럼 바로 연결되는 종목 하나투자증권 요런 거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기투가 먼저 아까 쭉 나가고 이거 우리기투가 제가 종목 분석 방송하는 중에 18%까지 들어갔었죠. 그때 하나증권 같은 경우 10%가 안 됐었거든요. 아침에 우리기투 분석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테마적으로 연결돼서 들어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리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하나투자증권으로 간단하게 그냥 안전빵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형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줄줄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각 스타일별로 다 다르게 다 계십니다. 22분이나 되니까 모두가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만 외칠 것 같으면 뭐하러 전문가가 22명이냐 이거야.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 그냥 가자 로보티즈 이러고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래서 어떤 장세의 흐름이 나오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시라고 이게 전문가들이 각자 특기 분야도 다 다르고 접근법도 다 다른 전문가로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자도 있고요. 저 같은 중장기 투자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가지고 번개같이 그냥 1시간 만에 먹고 나와버리는 이런 형태의 세력급 등주 들어가가지고 치고 나가는 종목들 잽싸게 따라붙어가지고 뭐 올해도 보유 안 해요. 딱 1시간 보유해가지고 뭐 10% 15% 먹고 튀어버리고 이런 형태의 전문가도 계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들어와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구분 분류 잘 하셔가지고 장세 흐름들 방향들 저희가 설명드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용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대로 사용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